던져! 더 던져! 빗속에서 병사들이 돌을 움켜쥐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자 점검관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 분노의 외침과 함께 돌멩이들이 연희를 향해 날아들었어요. 어깨와 팔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 피가 흘러내리며 군복이 젖었습니다. 쓰러지려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발로 밀쳤고 돌은 끊임없이 날아왔어요.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가 머리만한 돌을 높이 들어 연희를 향해 던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경숙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가 감춰온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연희는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투스타 계급장을 숨기고 국방부 점검관으로 위장한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28년 군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어요. 한연희 점검관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대 담당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막사 건물로 향하는 길, 연희의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 공기는 30년 전과 똑같았거든요. 막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희의 다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지고 바닥엔 얼룩이 가득했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연희가 하사로 첫 부임했던 그때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 연희는 25살이었어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여군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멸시의 시선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야, 여자가 뭘 한다고 군대까지 왔어? 어디서 설치는 거야? 조용히 해. 그때 들었던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연희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상관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상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그는 연희를 볼 때마다 비웃음을 지었어요. 여자 주제에 군인 흉내 내지 말라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죠. 어느 날 밤 연희가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상사가 술에 취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연희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죠. 연희가 항의하자 김 상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대답하라고 했어?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때 연희의 뺨을 내리친 그 손의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충격과 함께 밀려온 굴욕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던 연희의 발걸음이 다시 멈췄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고함 소리와 함께 들리는 둔탁한 소음, 그리고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죠. 정신 차려. 이것도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몸으로 기억해야지. 연희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한 중사가 병사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어요. 병사는 벌벌 떨며 맞고만 있었죠.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연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저기 맞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 바로 30년 전의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구나.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군대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죠. 연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이런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작전이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바꿔야 해. 연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더 당당하게, 더 단호하게 말이에요. 30년 전 무력했던 하사 한연희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연희는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 투스타의 군단장이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음들이 연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연희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어려 있었죠.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연희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모두 익숙했어요. 고함 소리,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들 말이죠. 연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기가 생활관이고 저쪽이 중대본부입니다. 안내하던 부대 관계자가 설명했지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앞쪽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체 집합, 점호 준비, 중대 점호가 시작되는 모양이었어요. 연희는 서둘러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넓은 강당 같은 곳에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덩치 좋은 중사 한 명이 서 있었죠. 오늘 외부 점검관이 오셨다. 최 중사라고 가슴팻에 적힌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 쪽으로 향했어요. 최 중사의 눈이 연희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말이에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죠. 외부 점검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했더니 최 중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여자네요? 점검관이 여자라고?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최 중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되는 그가 연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점검관님, 우리 부대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연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최 중사는 만족하지 않는 듯 했어요. 아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다르죠. 그럼 훈련에 얼마나 버티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간 여자가 우리 훈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런 상황도 이미 예상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나요? 간단합니다. 자갈 양동이 얼차려 1시간만 버텨보세요. 최 중사가 손가락으로 구석에 있는 양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자갈이 가득 든 무거운 양동이였어요. 민간인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 중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점검관이라면서 훈련도 못하면 뭘 점검한다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실 건가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 아줌마
금방 포기하겠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보다 훈련을 잘한다고? 말도 안 돼. 연희는 병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연희의 대답에 최중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 같은 표정이었죠. 좋아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최중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몇몇 병사들이 달려가서 양동이를 연희 앞으로 가져왔어요. 연희는 양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28년간 꾸준히 해온 체력 단련의 결과였죠. 머리 위로 올려야죠. 최중사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연희는 양동이를 머리 위로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중사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들도 같이 해. 여자한테 뒤지면 군인 맞냐? 병사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안 해? 저 아줌마보다 못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최중사의 조롱에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자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연희 옆에 섰죠. 이건 뭐 하는 거죠?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닥치고 해. 질문하지 마. 최중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병사들이 움츠러들었어요. 연희는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여자 점검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네. 왜 우리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최중사가 아닌 연희를 향하고 있었어요. 최중사는 이런 분위기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마음속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증거였거든요. 연희가 자갈 양동이를 머리 위로 든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옆에 선 병사들도 각자 무거운 장비를 들고 버티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용했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최중사가 연희를 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꿋꿋하게 양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연희의 차분한 대답에 최중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럼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요? 최중사가 손을 들어 다른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김 상사와 박 중사가 달려왔어요. 이 사람들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연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아, 정말 우리는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배낭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네. 다른 병사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중사는 이런 분위기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여자한테 지면 부끄러운 거 아냐? 좀 더 힘내봐. 최중사가 병사들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불만은 연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병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 점검관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죠? 그러게요. 점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중사가 의도적으로 병사들의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조용히 해.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최중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병사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괴롭힘이잖아요.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뭐라고? 괴롭힘이라고? 최 중사가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군대에서 훈련이 괴롭힘이야? 그럼 넌 민간인이 되고 싶다는 거네? 병사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연희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병사가 곤란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병사들은 그만 시켜주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 부대 정신입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병사들의 체력이 한계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 진짜 못하겠어요.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최 중사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자 점검관만 없었어도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병사들의 불만이 점점 연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의 의도대로였어요. 연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양동이를 꿋꿋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김 상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요? 경쟁을 붙여봅시다. 경쟁이요? 네. 누가 가장 오래 버티는지 보는 거죠. 꼴찌는 벌칙이 있고요. 김 상사의 제안에 병사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미 한계에 달했는데 경쟁까지 해야 한다니요. 벌칙이 뭔데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때 가서 정하죠. 김 상사가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연희는 주변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병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들이 교차했어요. 동료였던 그들이 갑자기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이거 정말 이상한데. 한 병사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일로 바빴거든요. 연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쟁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양동이를 든 채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 온다고 그만두는 거 아니야. 최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 거였죠.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고 시야도 흐려졌어요. 바닥은 미끄러워졌고 양동이를 든 손도 미끄러웠죠.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섞여 들렸습니다. 아, 진짜 못하겠어요. 한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병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아, 누가 주저앉으라고 했어? 최 중사가 달려가서 그 병사를 발로 찼습니다. 병사는 비에 젖은 땅바닥을 굴렀어요. 진흙이 온몸에 묻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어나, 빨리. 최 중사의 발길질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옆구리를 향해 더 세게 찼어요.
병사가 으악 하며 신음을 내뱉었죠. 다른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꾀병이야. 군인이 이 정도로 쓰러져? 최 중사가 다시 병사를 발로 찼습니다. 이번엔 등을 향해서요. 병사는 흙바닥에서 굴러다니며 울먹거렸어요. 연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동이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연희가 최 중사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최 중사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였죠. 뭐,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덩치도 연희보다 훨씬 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점검관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연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죠. 폭력이라고? 최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들었지? 저 점검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훈련을 폭력이래.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연희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최 중사의 보복이 무서웠거든요. 김 상사와 박 중사도 다가왔습니다. 연희를 에워싸는 형태가 되었어요. 점검관님,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 상사가 음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 일에 민간인이 왜 그렇게 참견을 하시죠? 박 중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3명의 간부가 연희를 압박하고 있었죠. 그때 한 병사가 땅에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날카로운 돌이었어요. 병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자 점검관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 그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비에 젖어 흥분한 상태였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 저 여자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다른 병사도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맞아.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병사들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둘씩 돌을 집어드는 병사들이 늘어났어요. 연희는 이 상황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적개심과 사리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온 겁니다.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병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우려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 놓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최 중사는 이런 분위기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상황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병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죠? 최 중사가 연희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점검관님, 김 상사도 거들었어요. 여자가 군대 일에 끼어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한 병사가 돌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돌을 들어 올렸어요. 던져버리자. 그래, 저 여자를 혼내줘야 해. 병사들의 외침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집단 폭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연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비상연락장치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땅에 쓰러진 병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이 연희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한 병사가 돌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던져. 한 병사가 소리치며 돌을 연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은 연희의 어깨를 스쳤고 연희가 비틀거렸어요. 맞췄다. 다른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희는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비었죠. 더 던져. 더. 병사들이 흥분한 채로 소리쳤습니다. 집단 광기에 휩싸인 상태였어요. 두 번째 돌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연희의 팔을 직격했어요. 연희가 하며 비명을 질렀죠.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한 병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병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동료들을 말렸어요. 왜 그래? 무서워? 돌을 던진 병사가 비웃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사람을 돌로 때리는 게 어디 있어? 그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닥쳐. 넌 여자 편이냐? 다른 병사가 그를 밀쳤습니다. 선량한 병사는 뒤로 넘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맞아. 저 여자를 혼내줘야 해. 병사들의 외침이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세 번째 돌이 날아왔습니다. 연희는 몸을 피했지만 돌은 연희의 다리에 맞았어요. 연희가 무릎을 꿇었죠. 으악! 연희의 비명소리에 일부 병사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병사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던져. 최 중사가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으면서 병사들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군대식 교육이야. 김 상사도 거들었습니다. 약한 놈은 도태되어야 한다. 박 중사까지 가세했어요. 간부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돌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연희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돌을 막아냈어요. 하지만 팔과 다리 곳곳에 상처가 생겼죠. 그만해. 제발 그만해. 선량한 병사들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병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같이 해. 안 그러면 너희도 당한다. 한 병사가 협박했습니다.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돌을 집어드는 병사들이 생겼어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사방에서 날아왔고 병사들끼리 밀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건 잘못됐어. 그만둬. 닥치고 던져. 병사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량한 병사들과 흥분한 병사들로 나뉘어 서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연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의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 최 중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거였어요. 그때 또 다른 돌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연희의 머리를 향해서요. 연희는 재빨리 피했지만 돌은 뒤에 있던 병사의 얼굴에 맞았어요. 아! 병사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병사끼리 다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였죠. 아! 너 왜 나를 맞춰? 미안해. 실수야. 실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병사들끼리 더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연희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병사들이 서로 싸우고 다치고 있었거든요. 그만해요. 제발. 연희가 간신히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바닥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병사들이 뒹굴며 싸우고 있었어요. 부상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코피를 흘리는 병사, 입술이 터진 병사, 눈두덩이 부은 병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이게 군대다. 약한 놈은 도태돼야 한다. 최 중사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연희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호화 통신기였어요. 헌병대에서 보낸 신호였죠. 연희는 통신기를 확인했습니다. 3분 전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구조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3분이 남았습니다. 이 3분 동안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연희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한 병사가 더 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머리만 한 크기의 돌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맞춰보자. 그 병사가 연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연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2분, 1분. 구조가 올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병사가 머리만 한 돌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연희를 향해 던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연희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뭐야, 저 소리?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맴돌고 있었어요. 헬기? 왜 헬기가 여기에? 최 중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헬리콥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빗물과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병사들이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죠. 헬기 문이 열리자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고 총을 든 그들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어요.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헌병대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놀라서 돌을 떨어뜨렸어요. 최 중사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뭡니까? 무슨 일로 여기까지? 닥치고 서 있어. 헌병이 최 중사를 밀쳤습니다. 최 중사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헌병들이 연희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보호막을 만든 거였죠. 괜찮으십니까? 헌병대장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헌병들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 점검관이 뭐길래?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젖은 야상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한 군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반짝이는 투스타 계급장이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이 눈을 비비며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연희가 야상을 완전히 벗자 군복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개나 말이죠. 저게 뭐야?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중사도 연희의 계급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연희는 똑바로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투스타 군단장 한연이다. 그 말에 모든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연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군단장이라고?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최 중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린 건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투스타 군단장님이 왜 여기에? 김 상사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연희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폭행, 가혹행위, 집단 괴롭힘,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맡는다.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점검관이 아니었어요. 부상자부터 후송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쓰러진 병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 응급처치 준비. 연희의 명령에 헌병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최 중사가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연희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괴롭혔는지 정말 몰랐나? 최 중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 상사와 박 중사도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그냥 관행이었다고요. 김 상사가 변명했습니다. 관행? 연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관행이라고? 돌로 때리는 게 관행이라고?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군단장을 돌로 던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군단장님을 때렸다고? 이거 완전 끝났네. 병사들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그들 중에서 자신을 말리려 했던 병사들을 찾고 있었어요. 거기 나를 말리려 했던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 몇몇 병사들이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너희들은 용기를 보였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지. 연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겠다. 용기를 냈던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인정받는다는 기쁨이었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다르다. 연희가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헌병들이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었어요. 헌병들이 수갑을 준비하자 대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연희의 정체가 밝혀진 걸 뒤늦게 안 모양이었어요. 군단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대장이 헐떡이며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직접 보시지 않았나요? 연희가 상처투성이 된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관행이었습니다. 대대장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왔고요. 관행이라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약한 병사를 걸러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김 상사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돌로 때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연희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박 중사도 한마디 했어요.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그 관행이 수십 년간 군을 병들게 했다는 걸 모르십니까?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하사로 복무할 때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희에게 집중됐어요. 25살이었죠. 꿈과 희망을 품고 군에 들어왔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과 폭력을 당해야 했어요.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김상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죠. 연희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마다 비웃었어요. 여자 주제에 군인 흉내 내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최 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제가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상사가 술에 취해 나타났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죠. 제가 항의하자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누가 대답하라고 했어?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지 하면서 제 뺨을 때렸어요. 연희가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했어요. 그때의 굴욕감을, 무력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미안함이 어렸어요. 자신들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런 악습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어요. 연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30년 전에 그 무력한 하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군단장으로 말이에요. 대대장과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런 관행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관자도 가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나서지 않는 건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그때 연희가 특별히 주목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돌을 던진 그 병사였어요. 저기 첫 번째로 돌을 던진 병사,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 병사가 떨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병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요? 연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대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혹시 서대령과 관련이 있나요? 연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서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대답하세요. 저는 서대령의 조카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대대장의 친척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연희가 대대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렇게 당당했던 거군요. 뒷배가 있으니까. 대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자신의 조카가 부대에서 뭘 하는지 정말 몰랐다는 겁니까? 연희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이것 보세요.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군요. 이제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드러난 거였어요. 서민수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는 보호막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연희의 분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썩은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연희가 결론지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을 덮고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 말입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체포할 때였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말이에요. 연희의 선언에 간부들이 절망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연희의 명령에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중사와 김 상사, 박 중사가
차례로 수갑을 찼어요. 군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 중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봐달라고요? 그럼 그 병사들은 누가 봐줬나요? 연희가 쓰러져 있는 부상병들을 가리켰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줬습니까? 최 중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대장도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은폐 시도 혐의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대장이 계속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조카를 특별 대우해 놓고 몰랐다고 하시는 건가요? 연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서민수도 수갑을 찼습니다.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주범이었거든요. 삼촌, 도와주세요. 서민수가 울부짖었지만 대대장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막막했어요. 한편 연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려 했던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용기를 보인 병사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5명의 병사가 떨며 나왔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옳은 일을 했어요. 연희의 따뜻한 말에 병사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죠. 연희가 그들을 격려했어요. 여러분 같은 병사들이 있어서 군대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인정받는다는 기쁨이었죠. 표창과 함께 특별 휴가를 주겠습니다. 연희의 말에 병사들이 고마움의 인사를 했어요. 반대로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주겠습니다. 연희는 처벌과 함께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어요. 진정한 변화를 원했거든요.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연희도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의무병이 연희의 상처를 치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어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현실 때문이었죠. 모든 처리가 끝나자 연희는 부대 전체를 집합시켰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구호가 바뀝니다. 연희가 선언했어요. 기존의 버텨라는 지켜라, 함께 버텨라로 바뀝니다. 새로운 구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며 함께 버티는 거예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구호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약한 사람을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연희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감동했습니다. 연희는 부대 곳곳을 둘러보며 개선점들을 지시했어요. 시설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한 거였어요.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부대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연희는 헬기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군단장님, 가시는 건가요? 한 병사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러 말이에요. 그 말에 병사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나쁜 긴장이 아니었죠. 나는 다시 올 것입니다. 예고 없이 말이에요. 연희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헬기가 이륙하자 남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존경이,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지켜라, 함께 버텨라. 한 병사가 새로운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켜라, 함께 버텨라. 다른 병사들도 따라 외쳤어요. 구호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함성이었어요. 헬기 안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연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바꿨구나. 30년간 품어온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모든 부대를 이렇게 바꿔나가야 해. 연희의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헬기처럼 연희의 꿈도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된 거였죠. 연희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하루였습니다. 한연희 군단장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불의에 맞서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